그럼 이 AI로 인해 촉발된 전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요즘 미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바로 AI인데요. 그런데 이 AI로 인해 촉발된 전력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에서 효율적인 전력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AI로 인해 촉발된 전력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자, 왜 AI는 전력 소비가 많은 걸까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봐야겠죠. AI가 전기 먹는 하마인 이유는 고성능 하드웨어를 이용해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일반적인 검색을 할 때 평균 0.3Wh 전력이 필요하지만 챗 GPT에서 같은 내용을 물어볼 땐 10배가량 많은 2.9Wh 전력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이렇게 AI가 핫해지면서 엔비디아 AI 칩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AI 칩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 소모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전력 소모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엘 B200의 최대 소비 전력은 1000W로 전작 H200보다 42%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비해 전력비도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넘쳐나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에는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AI를 위해 전력은 얼마나 사용될까요? 현재 AI가 소비하는 전력은 소규모 국가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202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0에서 250 테라와트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력 소비량 208테라와트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전국 데이터 센터 142개의 전력 사용량은 4006 기가와트시로 서울 강남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I발 전력난의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원자력 발전인데요.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은 AI 시장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에는 간헐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헐성은 태양광으로 치자면 태양이 비쳤다 없어졌다 하면 또 전력이 왔다 갔다 하겠죠. 또 풍력에서도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이렇게 되면 또 전력이 생산됐다가 멈췄다가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이를 간헐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간헐성이 생긴다면 대규모 전력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할 AI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3마일 섬의 원전마저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마일 원전은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를 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최대 원전 소유주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로부터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3마일 섬 원전의 가동을 2028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년간 835메가와트 사용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3마일 섬 원전 사고에 대해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 인근에 건립된 원전으로 2기 중 2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미국 최초의 원전 사고라고 합니다. 냉각수 급수 펌프가 파손되면서 원자로 온도가 치솟았고 이 사고로 원자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대규모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됐지만 경납 용기 내부에서 문제가 일단락돼 미량의 방사선 유출로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 연료봉이 녹아내린다. 이는 이제 멜트다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원전 사고는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최악의 원전 사고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3마일 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미국 원전 사업의 몰락을
가져왔는데요.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원전 사고에 대한 충격 때문입니다. 원전 최강국을 자랑하던 미국은 사고 이후 사실상 원전 증설 정책을 접었는데요. 미국은 당시 129기의 원전 건설 계획이 승인받은 상태였지만 건설 중이던 53기만 건설이 계속됐을 뿐 나머지 계획은 모두 취소됐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9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멈췄던 스리마일 섬 원전까지 재가동하는 이유는 바로 AI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모바일 혁명 다음에 큰 변화인 AI를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AI는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 AI입니다. 이 AI를 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원전, 또 그 안에서도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뜬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SMR이 대세가 되는데 SMR은 기존 100메가와트급 사용 원자로와 대비되는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로 기존 원자로와 비교했을 때 건설 기간이 짧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 건설하는 데는 48개월이 걸리지만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는 24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한 장비가 적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며 배관이 없어 파열되는 등의 중대 사고 위험성이 낮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약 1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지만 SMR은 10,000개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SMR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용이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MR은 금저성이 있는데요. 어디에나 건설 가능한 이 SMR은 대형 원전 대비 10에서 20분의 1 크기인 소형 원전입니다. 주로 해안가에 지어지는 기존 원전과 달리 어디에서나 건설할 수 있으며 건설 비용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이 약 5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의 비용이 드는 반면 SMR 같은 경우엔 3천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일 수가 있겠죠. 또한 핵 폐기물도 적고 사고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형 원전의 부품수보다 이 SMR의 부품수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SMR에 투자하는 빅테크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엔 이 SMR에 5억 달러, 우리 돈 약 6,85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아마존은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에너지 기업 도미니언과 SMR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 3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SMR 기업 노스웨스트와 엑스에너지 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노스웨스트와 계약을 통해 SMR 4개를 건설해 여기에서 320메가와트의 전력을 뽑아내고 향후 960메가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총 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전 옆 데이터 센터를 아주 사버렸는데요. 아마존이 100% 원자력 발전으로 가동되는 대형 데이터 센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탈렌 에너지의 펜실베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에 있는 큐뮬러스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인수 대금은 6억 5천만 달러, 약 8,678억 원이며 데이터 센터는 물론 전력 인프라 등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재가동하고 뭐 이런 걸 넘어서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원전 옆에 지어진 데이터 센터를 아예 통째로 인수를 해버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게 느껴지시겠죠? 자, 아마존 말고도 SMR에 투자하는 빅테크들은 넘쳐납니다. 바로 구글이 있는데요. 앞으로 SMR이 대세가 된다고 하니까 구글도 나섰습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을 맺고 이들이 가동하는 SMR에서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6, 7개의 원자로에서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AI를 선도하고 있는 오픈 AI에서도 SMR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투자한 핵 에너지 업체 오클로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첫 SMR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샘 올트먼은 이 기업 주식 320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 가치는 6천만 달러, 약 82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상용화된 SMR은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상용화된 SMR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나마 조금 상용화됐다라고 보는 게 바로 러시아의 부유식 원전 아카데믹 로모노스프입니다. 러시아는 201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부유식 원전을 완공했는데요. 대형 바지선 가운데에 35메가와트급 원자로 2기를 설치해 가동하는 형태로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러시아 극지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이동성이 뛰어난 부유식 원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질세라 중국에서도 SMR을 건설 중에 있는데요. 바로 중국 남부 하이난성 창장에 건설 중인 SMR 링룽1인데요. 중국 원자력공사는 링룽1을 2026년 상업 운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링룽1은 125메가와트급의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이는 육상 풍력 발전기 40기에 해당하는 출력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건설 중인 SMR로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중국 당국은 SMR을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담수화 플랜트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AI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을 만들기 위해 원전이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MR이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자, 국내에서 이 SMR의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했던 엑스에너지가 아마존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향후 SMR 관련 기자재 공급 등 사업 확대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엑스에너지는 물 대신 고온 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업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월 약 500만 달러를 여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국내보다는 미국 증시에서 이 SMR 관련주들이 더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 미국 SMR 강자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유일하게 SMR 설계 인증을 받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도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 파워 SMR에 공급하기 위한 주 기기를 제작하고 설계, 조달, 시공은 삼성물산이 담당하고 있으며 GS에너지는 울진의 뉴스케일 SMR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국에서 또 SMR로 관련된 굉장히 핫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오픈 AI 샘 알트먼이 투자한 오클로입니다. 오클로는 SMR 핵 연료 제조 시설에 대한 개념 설계를 승인받았는데요. 미국 SMR 기업 오클로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SMR 모델 오로라의 핵 연료 제조 시설에 대한 개념 설계 승인을 획득하고 미국 원자력 발전 전문 국립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핵 연료 제조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96년 폐쇄된 고속 증식로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 연료를 첨단 원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28%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도 18%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583.28%나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클로 역시 1년 동안 주가가 140.13% 정도 올랐는데요. 앞으로 AI발 전력난이 이렇게 심각해질수록 SMR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거의 이제 치중을 할 것 같고요. 생산, 그러니까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SMR을 만들 때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 때문에 원전 수주에 대한 잡음이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는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한국은 199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체코와 같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로의 수출은 신고만 하면 절차는
끝난다고 했지만 신고 주체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번번이 이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중간에 이제 끼워줘서 니네도 좀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지금 맺고 있는데요. 이 SM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피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AI 전력난의 해결책은 SMR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그중 SMR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로 최적일 수 있다. SMR 개발은 원전 강국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AI 전력난의 해결을 위해 왜 원전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이 SMR이 왜 개발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SMR 개발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